엄마, 이제 요양원 가셔야 돼요. 그 말이 귓가를 때리며 머릿속이 하얘졌다. 평생 내 편이라 믿었던 아들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80평생 자식 하나만 믿고 살았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아들만 바라보며 버텼는데 이젠 내가 짐이라 한다. 며느리는 차를 마시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어머니 계시면 집이 어수선해요. 말끝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 말은 칼처럼 내 마음을 갈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허공만 바라봤다. 내 존재가 투명해진 기분이었다.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사진첩을 펼치니 젊은 날의 내가 있었다. 아기를 품고 웃던 모습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래, 나가라는 거구나. 속으로 중얼거렸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아직 자존심이 남아 있었다. 아들은 택시를 불렀다. 짐을 싸주며 엄마, 이게 다예요. 라고 물었다. 그 말이 더 서러웠다. 이제 내 삶은가. 방 하나였다. 현관 앞에서 나는 말했다. 잘 살아라. 나는 편히 쉬러 간다. 아들은 눈을 피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다. 그 순간 내 마음의 문도 함께 닫혔다. 이제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 같았다. 버스 창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다. 저 늙은 여자는 누구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세상에 홀로 선 기분, 그게 이렇게 차갑고 허전한 건지 몰랐다. 몸은 버스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어디론가 떠나 있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은 봄인데 내 마음은 겨울이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 빛이 내겐 닿지 않았다. 그래, 이제 정말 혼자다. 눈물이 고였지만 닿지 않았다. 눈물도 이제는 사치였다. 그마저도 아깝게 느껴졌다. 버스가 멈췄다. 기사님이 할머니, 요양원 맞죠?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낯선 건물, 낯선 공기. 요양원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밀려왔다. 그 냄새가 내 인생의 마지막 냄새일지도 몰랐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보호자 서명은 아드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자, 그 단어가 서글펐다. 방 안엔 2개의 침대가 있었다. 한쪽엔 누워 있는 노인이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새로 왔어요. 하고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네, 이제 여기서 지내요. 그 말을 하는데 가슴이 시렸다. 내 집이란 말은 이제 끝났다. 벽에는 가족과 함께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엔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아들은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뒷모습이 눈에 박혀 밤마다 떠올랐다. 엄마가 짐이래.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톱을 깎았다. 이젠 손톱 깎는 소리조차도 허전했다. 창가 쪽 침대에는 90세 넘은 할머니가 누워 있었다. 그분은 내게 속삭였다. 나도 아들이 날 버렸어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우리는 둘 다 버려진 어머니였다. 그 공통점이 슬프면서도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밤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놓고 말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일찍 갔어요? 이 꼴 보게 두고서.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었다. 젖은 자국이 식어갈 때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끝낼 거야. 요양원 생활은 하루하루가 같았다. 아침엔 죽, 점심엔 밥, 저녁엔 약. 시간이 멈춘 듯한 하루가 반복됐다. 다른 어르신들은 가족들이 찾아왔다. 꽃다발을 들고 온 사람, 손자 손을 잡은 사람. 나는 그저 멀리서 바라봤다. 할머니는 가족 안 오세요. 간호사의 물음에 나는 미소로 답했다. 멀리 살아서요. 그 말이 거짓인 걸 나만 알았다. 식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 소리가 내 귓가엔 멀리서 들리는 음악 같았다. 슬프고도 그리운 소리였다. 밤이 되면 늘 이불 밑에서 노트를 꺼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엔 수많은 계산과 메모가 있었다. 서울시 무료급식소, 경기도 독거노인 지원센터. 적힌 글자들이 내 마지막 희망처럼 빛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나는 그 사람의 통장을 내 이름으로 옮겼다. 그게 내 삶의 버팀목이 되었다. 그 돈으로 아들 학비를 냈고, 집을 고쳤고,
또다시 그 아들이 날 내쫓았다. 아이러니한 인생이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속삭였다. 이제는 내 선택으로 내 돈을 쓸 차례니까. 며칠 후 자원봉사원 사회복지사가 찾아왔다. 할머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 말에 나는 망설였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돕고 싶어요. 복지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도움을요? 어떤 식으로요? 나는 통장을 꺼내 보여줬다. 이걸 쓰고 싶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건 큰돈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가치가 있죠. 그날 이후 복지사는 매일 나를 찾아왔다. 기부 절차를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내 인생을 정리하는 일처럼 느껴졌다. 이름을 남기시겠어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름보다 따뜻한 밥 한 끼가 더 기억되면 좋겠어요. 그 대답에 그녀는 울었다. 그 손을 잡는데 그 온기가 참 따뜻했다. 오랜만에 인간의 온기를 느꼈다. 기부 서류가 완성되던 날, 내 손이 조금 떨렸다. 박정순이라 쓰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야 내 이름이 살아나는구나. 복지사는 말했다. 정말 멋지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저 마음이 편해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창밖으로 별 하나가 반짝였다. 당신이 보고 있죠. 이제 나도 할 일 다 했어요. 남편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였다. 이불을 덮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두렵지 않았다. 내일이 와도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괜찮다. 그렇게 이막이 끝났다. 며칠째 복지사와 서류를 준비했다. 통장 내역을 정리하며 나는 내 삶을 되짚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기분이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재단을 직접 설립하셔도 돼요. 복지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그릇이 아니에요. 그저 나눠주고 싶을 뿐이에요. 내 나이 80. 이제 더 이상 욕심 부릴 게 없다. 사람이 떠날 땐 빈손이라더니 정말 그렇구나 싶었다. 문득 복도 끝에서 아들과 닮은 뒷모습이 보였다. 심장이 철렁했다. 설마 올 리가 없지. 하지만 그게 진짜였다. 아들이 들어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며느리는 없었다. 혼자 온 게 의외였다. 엄마, 건강은 좀 어때요? 그의 목소리가 어색했다. 나는 웃었다. 이제야 네가 묻는구나. 괜찮아. 익숙해졌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땐 미안했어요. 그 말이 늦게라도 나와서 다행이었다. 미안하면 됐지. 나는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가 나를 보며 말했다. 엄마, 혹시 남겨둔 돈 있으시죠?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멎었다. 무슨 소리냐? 내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는 허겁지겁 말을 이었다. 며느리가 그러는데 엄마가 숨긴 돈이 있다던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가 왜 왔는지 이제 알았다.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다. 확인하러 온 거였다. 네가 아직도 그 돈이 궁금하냐? 그는 눈을 피했다. 엄마, 우리 사정이 좀 힘들어요. 그 변명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그래, 그 돈, 있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그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제게, 안 돼. 그건 이미 다른 곳에 갔다. 그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어디요? 나는 미소 지었다. 사람들 속으로, 밥 냄새가 나는 곳으로. 그가 더 묻지 못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 침묵이 내겐 평화였다.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넌 아직 모르겠구나.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엔 주는 개 받는 것보다 큰 법이란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네가 할 거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줄 몰랐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미안함과 분노가 섞인 얼굴.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한쪽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다른 쪽은 단단했다. 이제는 세상을 위해 살아야지. 며칠 뒤 재단에서 서류가 도착했다. 전 재산 기부 확인서. 그 한 장의 종이에 내 인생이 담겨 있었다. 손이 떨렸다. 도장을 찍는 순간 마치 새 삶을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이제 됐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복지사는 물었다.
후원처 이름을 박정순재단으로 할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름은 무명 어머니의 밥상으로 해주세요. 그녀가 놀라며 되물었다. 왜 그 이름이에요? 세상에 이름 모를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도 밥 한 끼 정도는 대접받을 자격이 있죠. 그 말에 복지사는 울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할머니. 나는 조용히 웃었다. 아름답지 않아도 돼요. 따뜻하면 돼요. 며칠 후 뉴스 카메라가 요양원에 왔다. 기부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나는 손살에 쳤다. 그냥 노인 한 명이 한 짓이에요. 기자들은 이름을 알려달라 했지만 나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익명으로 남기세요. 그게 진짜 선물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금방 알아챘다. 요양원 직원이 기사 밑에 댓글을 달았다. 그분은 박정순 어르신입니다. 그때부터 이야기가 퍼졌다. 아들은 그 뉴스를 우연히 봤다. 전 재산 3억 원, 사회에 기부한 80세 여성.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그는 믿기지 않았다. 그 돈이 자신이 찾아 헤매던 숨겨진 돈이었다.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며느리는 소리쳤다. 당신 엄마 미쳤네. 우리 줘서야지. 그의 입은 굳어버렸다.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술을 마셨다. 눈물이 술잔에 떨어졌다. 엄마, 난 왜 그걸 몰랐을까? 그제야 가슴이 무너졌다. 요양원 복지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께서 며칠째 기력이 약하세요. 혹시 한번 들르시겠어요? 그는 대답 대신 차를 몰았다. 눈앞이 흐릿했다. 엄마, 제발 괜찮아야 해요.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기도가 나왔다. 요양원 도착 후 그는 복도 끝 침대 앞에서 멈췄다. 어머니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숨결이 희미했다. 그는 울부짖었다. 엄마, 저 왔어요. 제발 눈 좀 떠요. 그 말에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조금 전 편히 가셨어요.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의 두 손이 떨리며 어머니의 손을 감쌌다. 그 손은 따뜻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엄마, 미안해요. 너무 늦었어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뒤 뉴스에 나왔다. 요양원 거주 어르신, 전 재산 3억 원 기부. 기자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박정순 씨였습니다. 리포트 화면엔 요양원 전경이 비쳤다. 창가에 놓인 꽃 한 송이. 그게 어머니의 흔적이었다. 사회는 들끓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있단 말이야. 댓글엔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는 문장이 줄지어 달렸다. 무료급식소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다. 무명 어머니의 밥상, 박정순님의 기부로 운영됩니다. 그 밥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웠다. 한 노숙자가 말했다. 이 밥 덕에 오늘 안 죽었어요. 그 말을 들은 봉사자들이 울었다. 뉴스는 연일 보도했다. 한 어머니의 선행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아들은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왜 난 그 따뜻한 마음을 몰랐을까? 자신이 얼마나 냉정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하러 요양원을 찾았다.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자 노트 한 권이 있었다. 박정순의 기록. 그 노트엔 빽빽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쌀 한 톨이 사람을 살린다. 사람은 미움보다 사랑을 남겨야 한다. 마지막 페이지엔 짧은 문장이 있었다. 아들아, 내가 널 용서한다. 이제 너도 너를 용서해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이제야 알아봤을까? 그는 무릎을 꿇고 노트를 품에 안았다. 엄마,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그게 그의 첫 진심이었다. 몇 달이 지나도 사람들은 어머니를 잊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교과서에도 실렸다. 무명의 기부자, 박정순.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찾아왔다. 어머니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고 싶어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촬영 당일, 그는 급식소 앞에 섰다.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다. 저는 한때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절 살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는 재산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남기셨습니다.
그 방송은 전국에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우리 엄마 생각나요. 그 아들도 결국 어머니를 닮았네요. 급식소에는 매일 새로운 봉사자가 늘었다. 박정순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 이름은 어느새 상징이 되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노점 할머니가 말했다. 그 어머니 덕에 밥 얻어먹었어요. 그 아들도 와서 봉사하더라고요. 그 말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꽃을 올렸다. 엄마, 이제 나도 조금은 엄마처럼 살고 있어요. 그 미소는 슬픔보다 평화에 가까웠다. 저녁 노을이 지는 창가.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이제 그 돈보다 큰 걸 배웠어요.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날 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다. 그래, 잘했다. 이제 웃어라. 그 말에 그는 눈물 대신 미소를 지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급식소 앞나무에 새잎이 돋았다. 그는 여전히 매주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국자를 들고 조용히 밥을 퍼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어머니의 아들이라 불렀다. 그 말이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삶의 이유가 되었다. 그날따라 하늘이 맑았다. 햇살이 국밥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엄마가 보고 있겠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식당 구석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조용히 밥을 먹던 그녀가 눈물을 훔쳤다. 저희 엄마도 요양원에 계세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그는 국그릇을 들고 다가가 말했다. 힘드시죠? 그래도 웃으셔야 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말이 위로가 되었다. 봉사를 마친 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바람에 흰 구름이 흘러갔다. 그 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듯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눈빛은 단단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몇 년이 흘렀다. 그는 무명 어머니의 밥상을 이어받아 운영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박정순 밥상이라 불렀다. 그 이름은 이제 전설이 되었다. 기부가 아닌 사랑의 상징. 누구든 배고프면 찾아오는 집. 그게 어머니가 꿈꾸던 세상이었다. 신문 기자가 물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는 미소 지었다. 이제야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그의 손엔 늘 어머니의 노트가 있었다. 그 노트는 낡았지만 글씨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젠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명절이 되면 그는 혼자 무덤에 갔다. 꽃을 놓고 말했다. 엄마, 덕분에 내가 살아있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다. 무덤 옆에는 흰 국화가 가득했다. 그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졌다. 마치 어머니가 웃는 듯했다. 그는 손을 모았다. 엄마, 이제 나도 누군가의 엄마처럼 살아볼게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하게 울렸다. 그의 삶은 평범했지만 의미로 가득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부자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 사람들은 조용히 모였다. 그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노트 한 장을 남겼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 사랑은 대물림되는 유산이다. 그 문장이 그의 마지막 인사였다. 그의 이름도, 어머니의 이름도 사람들 입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박정순 밥상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밥을 주었다. 그곳에서 한 아이가 말했다. 엄마, 저 밥 주는 아저씨가 천사래. 그 말에 엄마는 미소 지었다. 천사가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이야. 카메라가 식당 내부를 비췄다. 따뜻한 국밥에서 김이 올라왔다. 그 위로 어머니의 영정이 걸려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그 빛이 영정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마치 어머니가 다시 웃는 듯했다. 바람이 살짝 불었다. 꽃잎 하나가 밥상 위로 떨어졌다. 그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 우리 이제 같이 있네요. 요양원에서 시작된 한 어머니의 사랑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전히 식탁 위에서 살아있었다. 그 밤 냄새는 말없이 말했다.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기억된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다.